네, 태풍 쏠리기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해안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네, 내일 밤 사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전해드린 대로 태풍 쏠리기 이제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태풍 피해를 조심하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와서 진짜 실감이 나는데요. 현재 태풍은 어디에 있고 또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태풍 쏠릭은 제주 남쪽 약 200km 부근 해상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 태풍의 중심부에서는 뚜렷한 눈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강하게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져 있고 이 최대 풍속은 초속 43m의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 반경이 350km에 달하는 중형급의 태풍입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오전쯤에는 전남 앞바다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내일 밤쯤에는 이 충청 서해안이나 이 경기 서해안에 태풍이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 사이에는 이 수도권을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 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는 이 태풍의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삼바 이후에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좀 미국과 일본 기상청 진로를 좀 살펴보면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서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륙 지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경로는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경로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이 정말 크고 강해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이제 이동훈 기자를 연결했었는데도 제주도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아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고비 시점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통 태풍이 오면 어느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고 또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이번 태풍은 앞서 진로에서 보셨듯이 이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아주 위험 지역에 속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제주는 이미 태풍에 앞서 보셨듯이 제주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고 남해안도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태풍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밤사이 태풍이 서해안으로 바짝 붙어서 북상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내일 새벽부터는 충청권도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겠고 수도권은 내일 오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부터 중부지방으로 태풍특보가 순차적으로 계속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에서는 초속 40m의 강한 바람 그리고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속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시속 100km에서 140km에 달하는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그 정도면 체감하기엔 어느? 네, 그러니까 좀 이 정도의 바람이면 이 가로수나 전신주가 그대로 쓰러질 수 있는 아주 강한 위력의 강풍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풍 피해가 없도록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총 강수량이 5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전남 해안이 이제 태풍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남 해안 지역은 총 강수량이 4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모레까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태풍이 북상하면 이제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동반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이 가장 걱정된다고 말씀하셨고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폭우보다 왜 강한 바람이 더 걱정되는 건가요? 예, 태풍은 물론 폭우와 강풍 모두 동반해서 좀 모두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는 좀 우리가 비태풍 그리고 바람태풍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 태풍 진로와 관련이 있는데 보통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풍의
북상 속도와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이 더해지는 구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바람과 폭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 부르고 네. 이 상대적으로 왼쪽 같은 경우는 태풍이 갖고 있는 바람이 북상 속도와 상쇄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해서 가항 반원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냐, 가항 반원에 들어가면서 피해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번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 서쪽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따라서 전국이 모든 지역이 이 태풍의 아주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서쪽으로 북상하는 태풍은 비보단 강풍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솔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워낙 세력이 강한 채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나라 바다가 매우 뜨거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문제는 태풍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풍과 폭우가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태풍만큼은 강풍도 강풍이지만 비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아주 좀 위험한 태풍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릭이 좀 서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 전역이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릭과 유사한 진로를 보였던 태풍이 2010년에 곰파스라고 하는데 당시 상황과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뭐 태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워낙에 강력하고 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북상할 때 방제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뭐 산정을 할 때 과거에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태풍과 비교를 하곤 하는데요. 네. 먼저 이번 태풍 솔릭과 가장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것이 지난 2010년에 상륙한 곰파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곰파스도 제주 서쪽을 지나서 서해상으로 올라와서 네. 이 강화도 부근에서 상륙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곰파스의 최저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을 보였었고 지금 솔릭이 950 헥토파스칼이니까 이 중심 기압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예상되는 경로도 태풍 곰파스가 지나갔던 진로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네. 당시 곰파스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강타했었는데 17명의 사상자가 났었고 네. 1,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대부분 강풍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태풍이 한반도 서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 강풍이 몰아치는 위험 반경에 네. 우리나라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솔릭이 곰파스보다 조금 더 강한 세력을 보이면서 북상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강풍과 폭우에 노출이 되면서 네.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곰파스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태풍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곰파스보다 솔릭이 더 위험한 태풍일 수 있다는 예상인데 이렇게 한반도를 강타한다면 그야말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태풍은 말 그대로 일단 뭐 아주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풍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이 매번 태풍이 북상할 때 이 가정에서는 이 창문에 X자로 이 테이프를 붙이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네. 이 창문에 X자를 붙이는 것보다 이 창틀과 창문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해서 이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는 방법도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신문지가 마르지 않도록 매 시간 이렇게 물을 뿌려줘야 하는 이 번거로움이 있고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창문에 이 잠금 장치를 하고 예. 이 창문과 창틀 사이를 테이프로 견고하게 발라주는 것이 가장 강풍에 대한 대비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강풍뿐만 아니라 폭우에도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네. 이 가정에서는 이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이 담장이나 축대 같은 곳은 균열이 없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상습 침수 구역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튜브를 미리 준비하거나 또 비상 연락처를 미리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계곡 같은 곳에서 좀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에는 이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네. 특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서해 안을 근접해서 북상을 하는데 만조 시각과 겹칠 때는 이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안 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